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0주차 2.3절의 딸림 행렬과 크레머의 공식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2.4절의 행렬식의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꽤 긴 행렬식의 성질 2주에 걸쳐서 공부했는데요. 행렬식의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사각 행렬의 경우에 이제 정의를 하는 건데, 행렬식은 어떤 I행, 그러니까 1행을 따라 전개할 수도 있고 2행, 3행 쭉 어떤 행을 정해서 전개를 하던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이 여기 부호 부분 여기를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여기 소행렬 부분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전치 행렬의 성질을 이용해서 전치 행렬을 해주더라도 행렬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열을 따라 전개하더라도 행렬식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예. 이런 구체적인 행을 따라 전개하는 거, 열을 따라 전개하는 거 모두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써놨지만은 행렬식을 이렇게 쭉 전개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반대로 전개된 식을 보고 어떤 행렬의 행렬식이 되는지 거꾸로 이렇게 전개된 걸 다시 모아줄 줄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잘 관찰하고 생각해 보셔가지고 반대로 행렬식을 묶을 줄 아는 것도 숙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렬식과 이제 기본 행연산들 사이 관계인데, 두 행이나 열을 교환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곱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 행에 상수 c를 곱하면 전체 행렬식 값의 그 상수만큼 되고,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전체 행렬 전체에다가 상수배를 해준 거에 상수배는 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고민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기본 행연산의 마지막이죠. 한 행에 상수배를 해서 다른 행에 더할 때는 행렬식엔 변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행렬의 행렬식은 아주 간단하죠. 그냥 대각선분들만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쉽게 보려면 일단 상삼각행렬보다는 상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하삼각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원소가 있는 거는 전개를 여기 그죠? 일행을 따라서 전개 보면 이쪽이 다 두 번째부터는 다 0이니까 첫 번째만 나오게 되고, 다시 요거의 행렬식만 곱하게 되고, 다시 여기서도 다시 첫 행 따라 전개를 한다 치면은 첫 번째 성분만 남고 다시 줄어들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대각선분들만 곱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6번 굉장히 간단한데, 수학에서는 말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폼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얼마나 이 기호가 간단합니까, 그죠? 하지만은 그 의미는 상당히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행렬의 곱의 행렬식 계산은 각각 행렬식 계산한 다음 곱과 같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눈여보실 점은 여기 사이에 좌변의 그 두 개 사이의 연산은 행렬의 곱이고, 이쪽 우변의 곱셈의 연산은 실수와 실수의 곱인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렬식 성질 어떤 게 있었냐면, 전치 행렬을 해주더라도 행렬식은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7가지 성질들이 사실 이거는 보기 좋게 잘 정리한 거고, 논리적인 순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 했다는 거를 지난 시간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각행렬부터 시작해 가지고 쉽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행연산의 어떤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치 행렬의 효과,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행렬의 행렬식 계산도 어떤 행을 전개하든지 또는 열로 전개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성질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럼 노파심에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여러 가지 정리, 여기서 정리하는 건 물건을 정리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수학적 정리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우리 그 퀴즈나 연습반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한번 뭐 짚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물론 나름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수학에 대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어떤 공부법이 각자의 공부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시면은 두 가지 의미를 따집니다. 이 내부적인 의미, 내적인 의미를 따지셔야 되고 하나는 그 외부적인 의미를 따지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그냥 말을 분류한 겁니다. 자, 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먼저 그 동기, 이러한 정의가 나오게 된 동기와 설명 같은 거를 좀 보셔야 돼요. 예제라고 하실 수도 있고 구체적인 예들을 자꾸 관찰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규칙과 어떤 패턴을 찾아내서 그걸 정리로 만드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증명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꼭 일반적인 증명뿐만 아니라 이것도 물론 꼭 해야죠. 하지만은 특수한 경우나 구체적인 경우 아니면 작은 경우, 우리 행렬에 대한 거는 행렬의 크기가 2 곱하기 2인 경우, 그리고 3 곱하기 3인 경우, 그다음 그래도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4인 경우 등을 먼저 잘 관찰하고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어떤 규칙을 발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나는 굉장히 뭐 뛰어나고 머리가 좋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특수한 경우, 구체적인 경우도 꼭 되짚어가면서 하나하나 확실하게 아주 단단하게 다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되면 점점점 가속이 붙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꼭 뭘 또 염두에 두시려면 외부적인 의미, 그죠? 그러니까 정리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는 내용인데 논리적으로 맞다고 그것을 모두 다 교재에 싣는 건 아니에요. 그죠? 논리적으로 맞는 어떤 내용들은 정말 무수히 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수히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이런 것들만 우리가 골라서 적어놓고 인수해 놓는 거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기 뿐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다른 곳에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뭐를 고민하시면 이게 과목 전체의 목표와 흐름 속에서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 정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항상 보셔야 되고요. 자, 아까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 행렬식이라는 걸 배웠는데 행렬식의 어떤 성질들 증명하는 것 또는 어려우면 n이 2인 경우 2차 정사각 행렬, 3차 정사각 행렬들을 짚고 나서 오면 되는데 단순히 이런 행렬식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왜 중요한지 그거를 사실은 2.1절에 조금 왜 그렇게 가는지를 조금 얘기를 하고는 아직 거기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이번 절에서 왜 행렬식이 중요한지 그 의미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한 중요한 게 또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됩니다. 딸림 행렬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배운 것도 여러 가지 많은데 자,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좀 마음이 무겁죠. 딸림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에 이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가서 생기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adjoint matrix 영어로는 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수반 행렬이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수반. 많이 쓰고요. 자, 이제 기호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가슴이 막 탁 막힐 것 같은 건데 자, 이거는 자, 보시면 각 자리마다 행렬식을 계산해서 값이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11 자리에 뭐가 되냐면 소행렬이죠. A11 A11 소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12 행렬의 소행렬을 계산하는 건 소행렬의 행렬식 계산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부호죠. 부호가
마치 우리 그 행렬식 계산에서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엇갈려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면은 이제 2일 소행렬이죠. 행렬의 행렬식 그리고 부호. 예, 부호. 행렬식 계산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꼭 중요한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치 체크무늬처럼 계속 스위치가 되는 거고, 자, 이 부분 예, 여기 작게나 써놨지만 예, 절대 잊으면 안 되죠. 그거를 전치해 줘야 됩니다. 전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음처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성분은 플러스, 예, 안 썼지만, 그리고 A11 소행렬의 행렬식. 그 다음 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 1, 2 행렬, 소행렬 A12가 아니고 2, 1이에요. 여기 위치는 1, 2지만 여기는 2, 1이라는 거. 예, 왜냐면 여기 전치를 줬으니까. 그 소행렬의 행렬식. 그리고 다시 플러스가 되고, 이 위치는 13 성분인데 소행렬은 3일 소행렬이죠. 그 1행 3렬인데 3행 1렬을 지운 소행렬 A31의 행렬식.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쭉 다 계산하는 이 행렬을 수반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폼나게 쓰자면, 수반행렬은 이제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으면 A의 위에다가 이렇게 AD, 어드 조인트의 앞 두 글자를 따서 A2D AD 예, 라고 써주는데, 그 IJ 성분은 자, 맨 처음에 뭐를 보았느냐면 예, 이 부호 예,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그러니까 대각선은 다 플러스입니다. 네, 대각선분들의 부호는 다 플러스고, 거기서 하나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한 칸 이동할 때마다 좌우 상하로 한 칸 이동할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소행렬이 JI 소행렬이에요. IJ 성분인데 JI 소행렬입니다. 그러니까 1, 2 성분은 1행 2열을 지우는 게 아니라 A21, 2행 1열을 지운 A21의 행렬식 값이 되는 겁니다. 부호 처리를 해서 예, 수반행렬 계산하는 거, 예, 이걸 수반행렬이라고. 이것만 봐도 사실은 감이 정확하게 오지 않죠. 그래서 꼭 이 예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수반행렬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제 본인의 나의 개인적인 어떤 팁은 뭐냐면, 공식을 한번 써주는 겁니다. 특히 시험 볼 때나 연습할 때도 공식을 한번 쓰고 그 공식을 보면서 천천히 숫자로 바꿔놓으면 공식에 대한 어떤 기억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한번 써보면, 자, A의 수반행렬은 자, 이런 똑같은 A랑 똑같은 사이즈고요. 똑같은 사이즈고, 처음에 부호는 대각선분 플러스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는 뭐 예, 이렇게 지우고 남는 거 4죠. 예, 4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행렬식은 그대로니까 4가 되고요. 자, 하나 이제 2열로 가면 여기 좀 마이너스가 그냥 일단 부호 먼저 보시고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죠. 자, 이 위치로 왔으니까 여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대각선으로 가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지우셔야 돼. 그리고 남는 겁니다. 2죠. 2가 되고, 반대로 여기도 이제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가 될 테고, 3의 위치로 왔지만은, 예, 3의 위치로 왔지만은, 이 대각선이 이 위치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하나 남고 그거의 행렬식이니까 3이죠. 마지막엔 여기 4의 위치로 왔으니까 여기선 그대로 부호는 일단 플러스고, 지운 다음에 예, 이겁니다. 예, 1이 되는 거죠. 제가 공식을 먼저 쓴다고 그랬는데 예, 작다 보니까 제가 공식 쓰는 걸 좀 깜빡했는데 예, 예, 이렇게 되고요. 예, 먼저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잘 계산했나, 이걸 해보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물론 지금은 관찰하시는 거지만 1, 2, 3, 4 여기에다가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자, 이거고요. 자, 계산을 해보면 자, 얼마죠? 4에서 6을 빼니까 자,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예, 요거 곱하면 예, 0이 되고요. 그 다음 이쪽 보시면 이거랑 곱하면 예, 0이 되고,
마지막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예, 아주 모양이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사실은 보자면 사실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단위 행렬로 단위 행렬의 상수배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계산해 볼게요. 자, 이 경우에 자 A의 어드 조인트 행렬 딸림 행렬 계산은 자, 이번에는 제대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플러스가 되고 A11 소행렬의 행렬시,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위치는 1, 2지만은 이 1 위치를 소행렬의 행렬시 계산한다고 했죠. 여기는 다시 부호는 먼저 플러스가 되고요. 위치는 1, 3이지만 3일 소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한다고 했죠. 예. 자, 여기로 내려오면 먼저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위치는 2, 1인데 1, 2 소행렬을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가 되고 2, 2 소행렬의 행렬식.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2, 3이니까 3, 2 소행렬의 행렬식. 그렇죠? 그다음 다시 아래줄로 아래행으로 내려와서 플러스에 3일이니까 A13 소행렬. 다시 마이너스 3이니까 A23 소행렬. 여기 마지막 플러스에 A33 소행렬의 행렬식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한번 아까보다 이제 상당히 복잡하죠. 플러스 A11은 잘 보시면 3, 4, 0, 0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 2, 1이죠. 2, 1 지우고 나면 2, 0, 0, 0 이렇게 되고요. A 31 다시 플러스가 되고 3, 1이니까 지우면 2, 0, 3, 4가 되죠. 3, 4.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1, 2 위치를 1, 2 위치를 지우니까 0, 4, 마이너스 1,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2 위치를 지우면 1, 0, 마이너스 1, 0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고 3, 2 위치를 그 대각선 위치를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3, 2 위치를 지우면 1, 0, 마이너스 0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위치니까 이렇게 지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3, 2 위치를 1, 0, 0,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1, 1, 3을 지우면 여기는 다시 플러스에 0, 3, 마이너스 1, 0이 되고 마이너스 2에 1, 2, 마이너스 1, 0 나요?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여기는 1, 2, 0, 3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는 0, 또 여기도 0, 여기는 8이고 그 다음엔 자 마이너스가 여러 개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4고 여기는 한 줄이 한 행이 다 0이니까 계산필수 0이고 여기는 4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는 3 그리고 여기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1 다시 마이너스 2 여기는 그리고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와 A의 딸림 행렬을 같이 곱해보면 1, 2, 0, 0, 3, 4 마이너스 1, 0 0, 0 여기다가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곱해보면 예, 공간이 예, 충분하네요. 그죠? 여기 왼쪽 건 가로로, 오른쪽 건 세로로 들어서 곱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예, 다 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는 예, 0이고, 다음에는 8에 마이너스 8이니까 0이고요. 예. 두 번째 줄을 내려오면 예, 0. 그 다음에도 0. 아,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엔 예,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 부분은 또 0. 자, 다시 아랫줄을 내려오면 0, 0, 그리고 마이너스 8. 자, 예. 그래서 여기 처음 우리 2 곱하기 2 행렬에서도 예, 이런 현상이 나왔죠. 그죠? 여기서도 이걸 보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8 곱하기 단위 행렬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찰이 되니까 하나 더 해볼 텐데 야, 매번 이렇게 계산하기가 예, 좀 부담스럽죠. 그죠? 예, 한두 번은 사실 해보셔야 돼요. 직접 해보셔야 되지만 그래서 한번 세이지로 한번 계산하는 결과들을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도 좋고요. 저도 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버벅버벅거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미리 준비를 했고요. 한번 잘 보시면 맞게 잘 타이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수반행렬하고 한번 예, 곱해보고 자, 계산을 하면 자, 여기 나온 이 행렬이 수반행렬이죠. 그러니까 딸림행렬, 수반행렬이기도 하는 그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결과가 뭐냐면 원래 행렬과 수반행렬을 곱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어떤 상수 단위 행렬, 그죠? 111에 거기에 상수 30이 곱해져 있는 건데 과연 요 30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세 번째 출력은 한번 행렬식을 한번 출력을 해봤더니 자, 놀랍게도 이 30이란 값이 뭐였냐면 원래 행렬 A의 바로 행렬식이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관찰도 물론 여러분들은 이 세이지 코드를 해보는 게 좋은 게 앞에 결과도 다시 해보셔도 좋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바꿔볼까요? 예. 앞에 결과를 앞에 결과가 이거였고 0, 3, 4 그리고 마이너스 1 예, 이렇게 됐었죠. 자, 이 경우에도 1, 2, 0 맞죠? 예.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예, 수반행렬 잘 계산했고요. 그 다음 곱도 잘 계산했고 자, 이 마이너스 8이 무엇이냐? 원래 행렬의 바로 행렬식 값이라는 거죠. 예, 이거 뭐 사실은 행렬식 계산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도 어렵지 않을 텐데 예. 이렇게 바꿔가면서 많은 경우들을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손으로 계산 처음에 해보시고 좋지만 너무 많으면 하기 힘든데 자, 그래서 자, 이런 관찰들이 되니까 예, 어떤 규칙이 보여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 다음 같은 정리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그 원래 행렬과 그 딸림 행렬의 곱은 그 어떤 단위 행렬의 그 원래 행렬의 행렬식을 곱한 예,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죠? 원래 행렬과 딸림 행렬의 곱은 단위 행렬의 그 원래 행렬의 행렬식을 곱해준 그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결과고 바로 이제 여기서 좋은 훌륭한 결과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이제 내부적으로 맞냐 틀리냐 확실하게 맞다는 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많이 봤으니까 증명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두 행렬의 상등, 그죠? 그리고 이쪽에 그걸 관계하면 행렬식의 전개가 필요하게 되는 건데 상등을 먼저 비교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예, 지금 여기서 A와 A
예, 조인트에. 자, IJ 성분을 한번 보자는 거죠. IJ 성분. 그거는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K 값이 바뀌죠. 1부터 N까지 바뀌어서 원래 A라는 행렬에 IK 성분하고 그 딸림 행렬에 KJ 성분을 곱해서 다 더해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천천히. 자, 이 딸림 행렬의 KJ 성분이 뭐였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거였죠? 어떤 거였냐면, 예,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J 이거였고, 그리고 뒤집어줬죠. 어떤 걸 뒤집어줬나요? A의 KJ였나요? 자, 전체를 해줬기 때문에 JK였죠. 이런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1까지 마이너스 1에 J 플러스 K 뭐 쭉 전개되고 AIK 자 AJK 자 이런 건데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좀 많이 본 어떤 식의 형태죠. 그렇죠? 많이 본 어떤 식의 형태인가요? 자,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여기. 여기서 예.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어떤 행렬의 행렬식 전개한 이 식과 아주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많이 흡사한데 조금 다르죠. 자, 이걸 잘 보세요. 좀 이거 교재를 한번 보셔도 좋고. 자, 이건 I행을 전개한 거였는데, 자, 여기 I, 나머지 KKK죠. 그죠?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여기 I, 예, 여기 또 I, 그리고 여기 I. 모두 I행 전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예, 여기는 이제 예, J 여기는 I 여기는 J죠. 그죠? 예. 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에 따라 정해요? I가 되기도 J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결국은 J행 전개입니다. J행 전개인데 어떤 행렬 예. A의 J행 전개냐 하는 거죠. 예. 이 I 값마저도 J였다면 분명히 A라는 행렬의 J행 전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I가 J인 경우는 예. I가 J인 경우는 분명히 A란 행렬의 J행 전개죠. 예. 행렬식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예 아까 좀 I와 J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명히 맞습니다. 예. A의 행렬식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I와 J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I와 J가 다르면 자, 분명히 우리는 행렬식을 그러니까 여기 파랗게 제가 칠한 이 예, 여기 세 부분이 같을 때만 봤었는데 이게 달라지면 어떻게 하냐? 예.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거꾸로 갈 줄도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분명히 여기가 달라졌죠, 그죠? 그렇지만은 A는 아니지만 다시 어떤 행렬이 됩니다. 그죠? 예. 행렬이 돼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 자, A 다시라는 걸 생각할 텐데 어떤 행렬이냐면 여기 J행이 있는데 J행이 있어요. J행이 있는데 원래는 AJK죠. AJ1, J2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들 싹 갈아치운 거예요. 갈아치워서 A의
I1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 J행을 I행으로 우리가 지금 대체해 준 겁니다. I행으로 대체. 그래서 J1이 되는데 AI1이고 그 다음 성분은 J2가 돼야 되는데 I2가 되는 거고 쭉 해서 AIN까지 이렇게 대체가 된 거예요. 자, 일단 그 후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대체했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거꾸로 전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J행으로 전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를 처음 고르고 지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우는데 원래 A라는 행렬이나 A-라고 하는 조금 달라진 행렬이나 어차피 차이는 J행만 다른 건데 J행을 지우고 나면 그리고 다른 어떤 열을 지우면 차이가 없다는 거죠. J행만 다른데 어차피 J행은 지워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예. 이거는 어떤 A'이라고 하는 행렬의 예, 행렬식이 된다는 거죠. A'이라고 하는 행렬의 행렬식. 어떤 행렬이냐? J행을 I행으로 대체해 준 겁니다. 즉 우리 그 행 표시법으로 하자면은 사실은 A'이라고 하는 건 보시면 쭉 그대로 오다가 I번째가 AI가 되고 그리고 J번째가 원래는 AJ인데 A라는 행렬은 J번째는 AJ죠. 그런데 A'이라고 하는 애는 대체됐죠, 지금. I행으로 대체됐으니까 또 I로 예, AI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행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행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의 행렬식 값은 사실은 0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정리하자면 I와 J가 같을 때는 예, 상수 A의 행렬식이 되고 다른 데는 다 모두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예, 여기 우변에 있는 행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행렬의 상등에서 모양이 같고 각 IJ 성분이 그러니까 얘는 쓰자면은 예, 이런 행렬의 예, IJ 성분인 거죠. 모든 IJ에서 따라서 이 두 개가 같아지는 겁니다. 이 곱은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 하나가 아직 남았는데 나머지 방향도 거의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고 예, 아마도 여기서는 행전개가 아닌 열전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가장 어려운 해결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알 수 있는 중요한 결과 행렬식이 왜 중요한가? 가역인 것과 동치가 바로 이 행렬식이라고 하는 이 식의 값이 0인지 아닌지를 알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렬이 가역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데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행렬식이 0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가역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때 역행렬을 아주 다음과 같이 수반행렬로 쉽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증명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두 방향, 한쪽 방향. 자, 이쪽 방향 먼저 할까요? 다 쉽습니다. 자, 가역이라고 하면 역행렬이 존재해서 곱이 뭐가 되냐면 단위행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주냐면 양변에 행렬식을 취해 준 거예요. 행렬식을.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단위 행렬의 행렬식은 뭔가요? 단위 행렬의 행렬식은 삼각 행렬이기 때문에 대각선만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이쪽을 보시면 행렬 곱의 행렬식은 각각 행렬식의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은 이제 실수죠. 여기는 다 실수나 이런 것들인데 숫자 두 개 곱해서 1이 됐다는 얘기는 행렬식 값이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0이 되면 절대 곱해서 1을 못 만드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 방향을 한번 그럼 해보면 자, 이게 0이 아니라고 하면 앞에서 A와 A의 딸림 행렬을 곱하면
행렬식 곱하기 단위 행렬이라고 했죠. 자, 여기 이 값이 0이 아니니까 이걸 나눠주면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됐었죠. 나눠주면 상수는 행렬 곱에서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로 와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요만큼이 바로 뭐냐, 물론 두 번째 식계도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요만큼이 바로 A에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역행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역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0이 아니면 바로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면은 0이 돼버리니까 여기가 0행렬이 되니까 0일 때는 알 수가 이렇게 될 수가 없고요. 역행식 0이면 역행이 있을 수가 없고 0이 아닐 때는 바로 여기서 나온 요거의 역행렬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쉽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결국은 요 2.3.4의 결과는 사실은 2.3.6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그래서 필요했던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결과 아주 중요한 거죠.